ETF를 고를 때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시고 골랐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만큼 선택지가 늘어나요. 여러 자산들을 배우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다. 가능하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하기 전에 봐야 될 최소한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책 중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인가, 얕고 넓은 지식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저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우리 어머니나 동생 같은 분들이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혹은 뭐 증권사 직원분들처럼 엄청 깊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도 엔진이 뭔지 타이어 뭔지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ETF를 실제로 투자하고 실제로 ETF를 운전한다고 해도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다.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ETF 뭔지 읽는 법, 그 다음에 사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지향 투자자라면 어떤 ETF를 골랐으면 좋을지 제 관점에서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투자하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 영상 길이가 좀 짧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진짜 최소한 지식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ETF가 뭔가 이거예요.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이게 펀드를 상장시킨 거구나, 사고 팔기 쉽게 만든 게 ETF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펀드를 투자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펀드는 투자를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내가 이제 투자하겠습니다, 펀드 투자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돈을 넣고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펀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씩 걸려요. 근데 ETF는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펀드 투자 해보셨으면은 ETF가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펀드보다 ETF가 좀 더 저렴해요. 근데 이제 주식이랑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증권사 앱에 들어가셨을 때 ETF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밑에 내려가 있는 메뉴 바 중에 주식 투자하기를 눌러야지 거기에 이제 ETF가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보이진 않지만 주식 시장, 진짜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시장이란 말은 내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통시장 갔을 때도 어떤 물건 살 때 그 실랑이도 하고 좀 깎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뭐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사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주식 시장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이랑 ETF랑 많이 혼동하실 텐데, 쉽게 비유하자면은 마트에서 사과만 하나 골라서 산다, 이 사과가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ETF는 그냥 장바구니를 통째로 사는 거예요. 카트에다가 사과 하나만 넣지 않고 뭐 바나나도 넣고 포도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트를 골고루 넣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집중 투자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주식을 그냥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사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주식을 하나 사려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 15만 원이 넘었잖아요. 15만 원이 필요해요. 뭐 하이닉스도 같이 사겠다, 뭐 70만 뭐 하이닉스 간다 이러니까 막 70만 원 써야 되잖아요. 두 개만 사도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ETF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같이 넣어놨다. 근데 이제 쪼개고 해가지고 한 주에 뭐 만 원, 한 주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적은 돈으로 많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요. 이렇게 하면은 ETF가 펀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고 주식보다는 좀 이제 분산 투자나 이런 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대강의 ETF에 대한 지식을 얻으셨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ETF는 투자할 때 이름만 제대로 읽으셔도 이게 어떤 ETF구나 감이 있으실 거예요. 마트에 갔을 때도 가공식품 이렇게 돼 있으면 라면이 있겠구나, 냉동식품 쪽으로 가면은 뭐 어떤 게 있겠구나, 이런 대충의 감이 있잖아요. 그 문구만 보더라도요. 마찬가지예요. ETF도 이름만 읽을 줄 아셔도 대략 어디다가 투자하는지, 어디다 분산 투자 돼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제 이 상품이 부분을 쪼개자면은 3파트로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명, 타이거가 브랜드명이에요. 그 다음 단기 채권, 어디다 투자하는지 투자 대상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액티브
액티브는 ETF의 특징, 어떤 뭐 운용 방식,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은 뒤에다가 붙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회사에서 운용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이 ETF를 만들었고 어디다가 투자하고 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구나, 특징이 이렇구나,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KB스타, 미국 달러, SOFR, 금리 액티브, 가로치고 합성.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KB스타, KB 뭐 그런 쪽에서 만들었구나. 미국 달러, SOFR, 금리, 여기다가 투자하는구나. 달러랑 연동되어 있는 뭐 금리 이런 상품이겠구나. 액티브, 합성, 좀 액티브하게 투자하겠구나. 뭐가 이제 합성돼 있나 보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좀 난이도가 높았지만 이렇게 세 파트만 나눠진다. 이 정도만 아셔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거고 내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도 이런 종류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구나. 뭐 달러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달러 검색하면은 이런 ETF들이 쭉 나오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ETF가 타이거랑 코덱스예요.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세 증권 아니고 미래세 자산운용, 그 다음 코덱스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 그 다음 뭐 지금 예시로 들었던 뭐 KB 이런 데는 KB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B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데랑 증권이랑 운용사랑 좀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디다 투자하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겠죠. 머니아이 채널에서 저위험 상품들 얘기할 때 단기 채권 얘기했었고, 또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채권들 얘기할 때 종합 채권 얘기했었고 5등급에, 그 다음 이제 뭐 포트폴리오 투자를 ETF로 하나로 투자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뭐 그런 상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내가 아는 만큼 선택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자산들을 배우다 보면은 알게 되실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가능하면 이 특징이 별로 없는 걸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단기 채권 머시기 이렇게 써있다. 이것보다는 그냥 코덱스 단기 채권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두 번째는 이런 기본적인 상품들을 알고 이게 어떤 상품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플러스라든지 어떤 뭐 부연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붙었을 때 효과가 좀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액티브 이런 뭔가 약간 액티브하게 투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펀드 매니저가 이거 만든 회사에서 좀 열심히 좀 골라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고른 게 낫냐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냅둔 게 낫냐, 이거는 논박의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 뭐 단기 채권이나 이런 변동성이 적은 상품들에서는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게 제가 그냥 경험상 봤을 때 좀 더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액티브하게 투자하겠다,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투자하고 검색해 하다 보면은 본인의 뭔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이 물어보실 게 뒤에 붙어있는 거,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이런 것들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면은 H가 붙어있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H가 이제 해지의 약자인데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 변동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는 1350원이었다가 최근에는 막 진짜 1500원 가까이 갔다가 또 이제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는 1440원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 변동이 막 플러스 막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 변동하는 거에 노출시킬 거냐 노출시키지 않을 거냐, H가 붙어 있으면 노출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냐, 포트폴리오가 환율에 노출되어 있는 게 좀 좋겠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던지, 카페에 글도 있습니다. 뭐 H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카페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해지 설명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건 이제 카페 글로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될 ETF를 말씀드릴게요. 절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지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뭐 제 먼 지인이라고 치면은 먼 지인분들도 이런 거에 굳이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레버리지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이런 상품들은 제 지인이면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엄청 공격적이고 그래서 뭐 나스닥 곱하기 3 이런 거 투자하겠다, 그럼 뭐 말리거나 뭐 투자하면 안 된다, 뭐 무슨 패가망신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인의 뭔가 투자법이 있고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잃는 걸 좀 싫어하고 안전지향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런 성향이고, 제 지인분들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제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
마음 아픈 그런 기간들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이 뭐 가족이라고 해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틀렸다 이거보다는 굳이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인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꾸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식이 엄청 오르는데 코스피 5천 되고 뭐 코스닥 1000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인버스, 뭐 코스닥 인버스 이런 거에 투자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2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투자하는 거죠. 남들이랑 아예 막 다른 걸 보겠다 이런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은 이 주가가 1% 오르면은 2% 오르고 3%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당연히 좋을 때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았을 텐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다 오르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투자를 좀 쭉 해보고 또 이제 수강생분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가장 힘든 게 손실을 견디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거든요. 가장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 처음 하다 보면은 신호등 맨 앞에 서는 게 무섭거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운전 처음 배우려고 하는데 신호등 맨 앞에 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신호가 바뀌면은 혼자 판단해서 좌회전을 하든 직진을 하든 해야 하잖아요. 무섭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뒤에 서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가는 거 보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도 운전처럼 혼자서 판단을 하고 혼자 결정하셔야 될 텐데 그때 만약에 마이너스 20% 됐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이너스 뭐 30% 됐다. 근데 나는 곱하기 3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됐다. 그럼 진짜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좋아지셨을 때 쓰셨으면 좋겠다. 여튼 이 정도 설명드립니다. 인버스랑 레버리지 상품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ETF를 고르실 때 어떤 요소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뭐 가능하면은 뭐 여러 개를 보면 당연히 좋겠죠. 자동차 고를 때도 칠은 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뭐고 한국 타이어로 했는지 뭐 저 미쉐린으로 했는지 뭐 이런 거 다 보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렇게 고르진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ETF를 고를 때도 최소한 요 정도는 보시고 골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모예요. ETF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규모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가능하면 100억 이상의 ETF들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이 너무 적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논박의 여지는 있지만 ETF를 고를 땐 보면은 유동성 공급자라 그래서 ETF를 구성하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할 때 편리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매수 걸어놓고 일부러 매도 걸어놓고 이런 게 있어요. 막 만주씩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튼 그런 것 때문에 큰 손해는 보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셔야지 뭐 50원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ETF들은 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별로 안 돼서 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수수료예요. 저는 그냥 보수 수수료 이런 정도만 봐도 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보는 거나 이런 게 편해지고 있어가지고 실부담 비용률이라고 하는 비용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적은 게 좋습니다. 싼 게 좋습니다. 싼 거를 판단할 때 이런 건 안 돼요. 과자를 사는 거랑 스마트폰 사는 거랑 비교를 하겠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과자 뭐 새우깡이랑 양파링이랑 비교하겠다. 이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이런 식으로 삼성이랑 미래에셋이랑 수수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보시는 건 좀 의미가 있는데 코스피 200이랑 뭐 반도체 탑 10 이런 거랑 비교하겠다? 그럼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니까. 수수료는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보신다. 이 정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이름만 보고 나서 그냥 그 이름에 그냥 투자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뭐에 투자하는지 확인을 안 하시면 약간 아쉬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로 들었던 타이거 반도체 탑 10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에다 투자하는 건지 국내 주식만 있는 건지 해외 주식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은 타이거 반도체 탑 10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상품들이 10개 주식 이게 이제 분산 투자돼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5개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보실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설명했어요. 뭔지도 설명드렸고 ETF 이름이 있는 것도 설명드렸고 사면 안 되는 ETF도 뭐 인버스 레버리지 뭐 2개나 얘기했죠. 그다음 고르실 때 한 3가지 정도 이제 기준을 또 뒀고 또 이제 기타 등등 뭐 해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도 잠깐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거 조금 뭐 헷갈린다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카페에 글도 많이 쌓아놨으니까 글을 보시는 게 영상 보시는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은 카페에 질문 게시판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으로 답변 드리든 글로 답변 드리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 ETF 이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